그리고 문제 푸시다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덜 되는 거는 저한테 웬만한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 풀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뭐 사이사이에 해드리기도 할 건데 별도로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혹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53번 보시면 보조 부문의 무슨 방법이세요? 배부 방법. 그래서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정확한 거는 상호 맞고요. 단계는 절충 맞고요. 순서 정하는 거 단계 맞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제가 이론 풀어드릴 때 이렇게 계속 정리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 문제는 이거 그냥 종류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뜻 관련된 거.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잠깐 연습했었던 거. 그래서 그렇게 총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54번하고 55번은 T자 문제입니다. 특히 T자 문제는 전산 회계 쪽에 잘 나와요. 세무 쪽보다는. 요즘 조금 덜 내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1년에 저희가 시험이 6번이거든요. 그러면 한 2번 정도는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제공품 계정이 있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요거까지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기초원재료가 5, 단기원재료가 15, 기말이 얼마요? 5.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만원. 그래서 재료비가 15고요. 노무비가 얼마예요? 10. 간접비가 5. 그 다음에 기초가 10. 기말이 5.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얼마 부족해요? 3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문제 풀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거기 보시면 기초제품 얼마 있죠? 기초제품 만원 있죠. 얼마 있어요? 만원. 그 1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얼마 있어요? 40만원 있죠. 얼마 있어요? 40만원. 잠시만요. 뭐 하나 안 된 게 있어서. 아이고, 깜빡했네. 빨리 해야지. 조현진님, 입실 체크 좀 해주세요. 입실 체크 안 되셨대요.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원가 있으시죠? 요거는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5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지문 안에 나오는 거 다 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일부만 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5번은 거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총.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총. 우리 총 나오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그래서 짧은 거 나오면은 짧은 거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거 보시면은요.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끝난 다음에 또 뭐죠? 제품이죠. 예, 뭐야? 제품. 그래서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래서 거기 총이 얼마예요? 100만원. 기초가 얼마죠? 15만원. 기말이 얼마예요? 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90이죠. 그 다음에 기초가 얼마죠? 10만원. 그 다음에 단기가 얼마예요? 90. 기말이 얼마예요? 2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자,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나오면은 T자 그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억 안 나시면 꼭 다시 외우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56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요소별. 무슨 별이요? 요소별. 그래서 우리 원가는 몇 요소예요? 3요소예요. 몇 요소요?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공품은 없어요. 원가 요소에는. 그 다음에 57번하고 58번하고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요게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아서. 우리 개별 원가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비싼 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종합 원가는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죠. 우리 그러면 개별은 비싼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거요? 비싼 거. 거기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몇 번이세요? 1번이죠. 조선업. 조선업이 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가장 어때요? 비싸요.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제조지시서는 무슨 원가 계산이세요?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개별 원가하고 종합 원가는 원래 잘 나와요. 시험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9번은 우리 쪽지 시험 본거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필요적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건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해해서 맞추는 게 솔직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주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6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등록증이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은 2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작년까지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발행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2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큰 결격 사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기존에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날 바로바로 뭐를 해줘요? 사업자 등록증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이 사람 관련된 내역을 빨리빨리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3일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2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네. 아, 이거는 똑같아요. 앞뒤 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도 20일이고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도 2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왜 생겼냐면은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왜 생겼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음지에 있는 거를 양지로 뭐 하겠다? 올리겠다. 그래서 원래는 앞에만 인정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하기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 그러면은 인정을 해 줄게. 왜 그러냐면 우리 1기 확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이죠.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는 7월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정을 뭐 하겠다? 해주겠다. 예. 근데 솔직히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처음에 안 한 놈이 나중에라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락률 높아요? 낮아요? 낮죠. 할 거였으면 처음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요것보다는 요번 시험은 요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며칠이요? 2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언제만 되는 거냐면은요. 25일은 신고 및 납부만 25일이에요. 뭐하고 뭐요? 신고 및 납부만 25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날짜 나오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날짜 잘 안 냅니다. 저희 시험에서. 정리하시고 61번부터 75번까지 몇 시까지 하시면 되냐면 10시 5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고 쉴 겁니다. 그리고 메일 어제 한 번 보냈었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한 분 건가 두 분 건가가 에러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뭐 하나 보내야 되겠고요. 61번 복식북이죠. 요즘에는 복식북이라고 안 하고 복식회계라고 합니다. 왜냐면 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 회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게 요거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리 원칙. 그래서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내가 그 원리 원칙만 뭐 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원칙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또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단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틀립니다. 그래서 회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상상의 나래에 빠지세요. 제일 수업하기 힘드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경험하고 회계하고를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다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원칙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수업 들어오시면 솔직히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이사이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수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꼭 한 2, 3년에 한 명씩 있는데 솔직히 저야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답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대답이 꼭 꼬리를 물어갖고 한 1분이면 끝날 거 막 10분 걸리고. 그래서 요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대차평균의 원리.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하면 정확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차변하고 대변이 똑같나 틀리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차대변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차대변 틀린 거는 인수인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인수인계 받더라도 사유서까지 받아야 돼요. 이게 왜 틀린지. 왜냐면 잘못된 거 받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건 계속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차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세요. 그 다음에 62번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어요.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참고 간다, 실질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래서 정답은 1번. 63번은 이거 이해해서 맞추시는 문제예요.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이해해서 푸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기말이라고 써있죠. 우리 기말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비교적 시가에 가까운 거예요. 시가라는 게 시중가격이에요. 무슨 가격이요? 시중가격.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말로 뭐 공정가치, 공정가액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가격이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고, 공정의 뜻은 뭐예요?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정하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시가, 공정가치, 공정가액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2월 31일 날 남은 것 중에 최근 게 남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근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최근 거는 남아요, 팔려요? 남겠죠.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다시 설명할게요. 네, 요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만 하면 별거 없는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기말의 뜻은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딱 읽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최근에 꽤 남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최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꽤 남았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거는 팔려요, 남아요? 남죠. 그래서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어려워요. 살짝만 바꿔놓으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일단 제가 여기에 맞춰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1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건 무슨 법이죠? 후입선출법이죠. 거기 첫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50원에 25개 팔았대요. 거기 써있죠? 그러면 1250원 나와요. 요거는 매출액이에요. 무슨 액이요? 매출액. 근데 물어본 거는 매출액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시냐면은요. 후입선출법이니까 위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총 25개를 파셔야 돼요. 몇 개요? 25개. 왜요? 25개 팔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5월 20일 날 몇 개 있었죠? 20개 있었죠. 그러면 40원이니까 얼마예요? 800원.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5개만 더 팔면 되죠. 그래서 5월 13일 날 5개. 그 다음에 얼마요? 3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0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20개에 40원. 그래서 800원 나옵니다. 그러면 800원에 150원이면 얼마죠? 95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파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후입선출법. 왜냐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요번엔 요걸로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파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일단 기초에 몇 개 있었어요? 10개 20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었어요? 200원.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5월 2일 날 또 8개 있었죠. 그래서 8개 얼마요? 30원. 그래서 240원.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7개만 더 팔면 되겠죠. 그래서 7개를 파는데 7개는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35원. 그러면 245원 나오나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685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었으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 근데 지금 문제는 후입선출법이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5번 영어권이죠. 무슨 권이요? 영어권.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식별 가능. 그래서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된다. 예, 유상 취득만 인정한다.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이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 실체와 분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체와 분류하여 식별할 수 없는 자산도 영어권에 포함된다. 정답은 2번이세요. 그다음에 3번 영어권이라는 건 합병, 영업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영어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잘 되려면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좋든가, 아니면은 높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력.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장사가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내가 살려고 할 때 웃돈을 주는 걸 영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권이 헷갈리시면 권리금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금이요? 권리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건 내가 장사 잘 되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무슨 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권리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권리금 없는 곳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죠. 그래서 권리금이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치. 그래서 위치가 좋으면은 장사가 어떨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권리금이고, 영어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1억엔 안 팔잖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 2억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줬죠? 1억을 더 줬죠. 그 더 준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 잘 되는 회사를 내가 뭐 할 때요? 살 때. 그러니까 약간 권리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금도 장사가 잘 돼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권도 장사가 잘 돼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요렇게 나오시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뭐 하시라고요? 치세요. 네. 컨트롤 뭐야? F. 그래서 정답은 선수금이에요. 뭐야? 선수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선급금, 가지급금은 당좌자산이고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67번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이랑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몇 가지요? 1까지.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컨트롤 뭐요? F.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슨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본잉여금은 주식과 관련돼서 이익 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 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잉여라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와 관련돼서 남느냐. 그래서 주식해서 남았어. 그러면 자본잉여금. 일 열심히 해서 남았어. 그러면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 근데 일반적으로
요게 높아야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자본잉여금도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장사 안 되는 회사가 자본잉여금이 많이 생겨.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사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좋은데 주식으로 돈이 남네. 그러면 결론은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못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저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지금 폭탄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돈 따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돈 따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돈 잃은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한쪽이 몰아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실 거면은 진짜 생각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왜냐면 한몫 잡을 확률보다 한 방에 훅 갈 확률이 어때요? 더 높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로또처럼 부담 없이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뭐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몇 억이죠. 그리고 주식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죠. 비트코인도 뭐 설마 몇 백만 원 하겠어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하겠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거죠. 뭐든지 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월요일 날 안 나오면은 당첨된 겁니다. 우리 서로. 그 다음에 68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일단 단번져 불러드리고 설명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오늘은 정답은 1번이요. 요건 다음 주에 배워요. 이거 결산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예요? 결산. 근데 일단 정답이 1번인 이유는 뭐냐면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계약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은요 선수금. 요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정리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 손익의 정리가 결산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예요? 결산.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얘기는 결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69번에 고정비의 밑줄 치시고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가의 행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고정비.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래서 재료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나가죠. 노무비도 많이 만들면 많이 나가죠. 노무비가 인건비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의 대표적인 거는 보험료나 임차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나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고정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임차료 월세잖아요. 월세는 일반적으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총에다가 어디요? 총. 총 나오면은 긴 거라 그랬어요? 짧은 거라 그랬어요? 짧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짧은 거. 제공품 계정인데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일단 총이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25. 근데 요거 갖고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품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제품.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시면은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품이 10이에요. 얼마요? 10. 기말이 20. 그러면 매출은 얼마래요? 8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요? 90.
그러면 차대변 같아야 되니까 얼마 부족해요? 15만 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풀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왜 외워야 되는지. 예,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어때요? 못 맞춰요. 예, 시험 문제가 이론이 15개인데 15개 중에서 한 8개 전후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렵게 나올 때에는 암기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거랑 컨트롤 F로 풀 수 있는 게 많아지면은 합격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돼서 푸는 게 많아지면은 합격률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가 더 쉬운 거는 맞는 얘기니까. 거기에다 말장난에 잘 걸리잖아요, 또. 근데 또 어떨 때는 장난 많이 쳤는데 더 붙을 때도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71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니까 무슨 배부요? 직접 배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원가의 3요소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 외주가공비는 없어요. 그 다음에 70 몇 번이요? 3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가장 뭐한 거요? 적절한 거.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뭐한 거라고요?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싼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제 소망은 3번이 쌌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끌고 다니게. 근데 중요한 게 주차할 데가 없죠. 그 다음에 74번. 이거 잘 나오는데요. 이거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거 풀 때 어떤 분들 보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찾거든요. 불공을 찾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거꾸로 푸는 게. 왜냐면 되는 건 되게 많은데 불공은 나오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 보관, 비용, 비용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1000cc 이하 제외.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 다음에 8인 이하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형 승용차에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은 여기에 있어요. 면세하고 뭐 있죠? 토지. 그 다음에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증빙에는 4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75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면제죠. 세금계산서 면제는 이제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누구끼리요? 사업자들끼리. 그래서 첫 번째 택시 누가 타죠? 소비자가 타죠. 맞죠? 그래서 면세. 그 다음에 소매업. 소매업도 소비자가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데들을 소매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도매업자는 누구하고 거래하죠? 소매업자하고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소매업자들이 도매업에서 뛰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둘 다 업자잖아요.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때에는 뭐 발행해라?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용업, 미용실도 주로 누가 가죠? 소비자가 가죠. 그 다음에 택시 운송업 밑에다 요것 좀 적어주세요. 여객운송업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어요.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또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